아저씨, 제발 도와주세요. 조수석 창문을 다급히 두드리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무언가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나쁜 사람들이 절 쫓아오고 있어요.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태민이 고개를 돌리자 9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창 너머에서 애원하는 눈빛을 보내고 있었다. 아이 얼굴은 땀범벅이었고 작은 가슴이 가쁘게 숨을 몰아쉬며 오르내리고 있었다. 뭐? 넌 누구니? 왜 내 차에? 태민의 목소리엔 당혹감이 가득했다. 묻어났다.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려왔다. 시간 없어요. 바로 뒤까지 쫓아왔어요. 잠깐 심호흡을 한 태민이 주변을 살피는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다. 정말로 50m 뒤에서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 2명이 이쪽으로 빠르게 걸어오고 있었다. 그들의 표정은 험악하기 그지없었다. 마치 먹잇감을 쫓는 맹수의 눈빛 같았다. 태민의 입안이 바싹 타들어갔다. 이런 상황은 난생 처음이었다. 엄마가 위험한 사람들이랬어요. 그 사람들 손에 잡히면 절대 안 된다고 했어요. 제발요. 아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바로 그 찰나 태민의 시선이 아이의 목에 걸린 목걸이에 그대로 터졌다. 별 모양의 자그마한 펜던트, 은색 체인이었다. 태민의 심장이 바닥으로 쿵 하고 곤두박질 치는 듯했다. 그 목걸이는 10년 전 29이던 그가 당시 연인이던 박서영에게 선물했던 바로 그것이었기 때문이다. 어머니? 너희 어머니 성함이 뭐니? 박서영이요. 기자세요. 태민의 세상이 그 순간 정지해버렸다. 온몸의 피가 역류하는 듯한 아찔한 감각이 덮쳤다. 서영. 그 이름을 되뇌자 10년 전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머릿속을 스쳐갔다. 대학교 후배였던 그녀의 청량한 웃음, 함께 거닐던 한강의 붉은 노을,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자신이 내뱉었던 그 모진 말들까지. 미안하다, 서영아. 지금 나에겐 일이 더 중요해. 우리 잠시 떨어져 있자. 그때 서영의 눈가에 맺혔던 투명한 눈물이 아직도 눈앞에 선했다. 태민은 목이 꽉 메어왔다. 뭐 하세요, 아저씨? 제발, 저 사람들 거의 다 왔어요. 뒤를 보니 검은 양복의 사내들이 불과 20m 앞까지 좁혀오고 있었다. 그중 하나는 휴대폰을 귀에 댄 채 무언가 보고하고 있었다. 상황의 위중함이 피부로 와닿았다. 태민은 본능적으로 조수석의 잠금을 풀었다. 어서 타! 아이가 잽싸게 차에 올라타자마자 거짓말처럼 신호등이 녹색으로 바뀌었다. 태민은 가속 페달을 깊게 밟아 차를 출발시켰다. 사이드미러 너머로 검은 양복의 사내들이 달려들며 번호판을 확인하려는 게 보였다. 안도의 한숨이 터져나왔다. 하지만 안도감도 잠시, 더 큰 혼란이 마음을 잠식했다. 이름이 어떻게 되니? 김지우요. 김지우. 나이를 어림잡아 보니 대략 10년 전쯤에 태어났을 터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 목걸이. 태민의 손바닥이 차가운 땀으로 축축해졌다. 지우야, 혹시 아버지는 어디 계시니? 심장이 통제불능으로 요동쳤다. 불길한 예감이 가슴 깊은 곳에서 어떤 예감이 스쳤죠. 아이는 잠시 주저하더니 작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엄마는 아빠에 대해선 거의 말씀해 주신 적이 없어서요. 좋은 분이었지만 지금은 볼 수 없는 곳에 계시다고만. 그 말에 태민의 등줄기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붉은 신호등에 차가 멈춰서자 태민은 곁에 앉은 지우의 얼굴을 찬찬히 뜯어보았습니다. 이상하게 낯설지가 않았죠. 자신의 어린 시절 사진 속 모습과 꼭 닮은 눈매와 오똑한 코, 특히 희미하게 미소 지을 때 올라가는 입꼬리는
거울 속 제 모습과 놀랍도록 똑같았습니다. 설마 이 아이가 그 생각 하나만으로도 온몸을 관통하는 듯한 전율이 흘렀습니다. 지우야, 먼저 안전한 데로 가자. 그 사람들이 널 왜 쫓는지 차근차근 말해줄 수 있니? 태미는 놀랍도록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수만 갈래의 생각으로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죠. 실타래처럼 엉켜 있었습니다. 네, 지우의 대답과 함께 차는 복잡한 강남 시내를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뒤쫓아오던 차량의 기척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태민의 심경은 오히려 더욱 심란해졌죠. 10년 만에 다시 들은 서영이란 이름, 제 목걸이를 걸고 있는 아이, 아이의 나이, 그리고 저를 꼭 닮은 얼굴까지. 태민의 삶을 통째로 뒤흔들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정작 그는 아직 까맣게 모르고 있었지만요.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야경을 보며 태민은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덩어리가 울컥 솟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감정의 정체는 아직 알 수 없었지만 오늘을 기점으로 모든 것이 변하리라는 강렬한 예감만은 선명했습니다. 지우를 안전한 거처에 내려준 뒤 태민은 텅 빈 차 안에서 홀로 길고 깊은 숨을 토해냈습니다. 차가운 운전대에 이마를 기대자 잊고 있던 10년 전의 기억이 파도처럼 거세게 밀려왔습니다. 까마득한 대학교 3학년 시절, 신문 방송학을 전공하던 후배 박서영을 처음 본 곳은 바로 도서관이었습니다. 컴퓨터 공학과생 태민이 과제와 씨름하며 밤을 새울 때 바로 옆자리에서 맹렬히 기사를 작성하던 그녀의 모습이 눈앞에 그려지듯 선명했습니다. 선배님, 이 프로그램은 어떻게 사용하는 건가요? 그게 서영의 첫 마디였죠. 호기심으로 초롱초롱 빛나던 그녀의 눈동자. 태민은 다시금 가슴이 저릿해졌습니다. 그 반짝임을 다시 마주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연인이 된 후 이 인연은 태민의 인생에서 가장 찬란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서영은 언제나 정의감으로 가득 차 있었죠. 학보사에서 사회의 부조리를 파헤치는 기사를 쓸 때면 그 눈빛이 불꽃처럼 이글거렸습니다. 태민 오빠, 나 꼭 진짜 기자가 될 거야. 세상의 모든 잘못된 일들을 세상에 알릴 거야. 한강 공원을 거닐며 속삭이던 그녀의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했습니다. 그때 태민은 그녀의 손을 마주잡으며 약속했었습니다. 서영아, 넌 분명 최고의 기자가 될 거야. 나도 멋지게 회사를 키워 성공할게. 우리 같이 꿈을 이루는 거야. 그 맹세가 얼마나 허망하게 부서져 내릴지는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태민은 차오르는 감정에 목이 메어왔습니다. 운명의 갈림길은 졸업하고 1년 뒤에 찾아왔습니다. 태민이 세운 작은 IT 벤처 회사로 거액의 투자 제안이 들어온 겁니다. 하지만 거기엔 가혹한 조건이 붙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시간과 열정을 오직 회사에만 쏟아부어야 한다는 것이었죠. 투자자들의 말은 냉정하고 단호했습니다. 김 대표, 성공하고 싶다면 모든 것을 버릴 각오를 하셔야 합니다. 이를테면 사적인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였다. 그날 밤 서영과의 마지막 통화가 어제처럼 선명했다. 서영의 목소리는 희망으로 가득했다. 오빠, 오늘 좋은 소식 있다면서요? 저한테도 말해줘요. 그러나 태민의 대답은 얼음장 같았다. 서영아, 우리 잠시 떨어져 있자. 난 지금 일에만 집중해야겠어. 수화기 너머로 서영의 여린 흐느낌이 들려왔다.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지만 그때의 나에겐 성공이 전부였다. 멍청한 자식. 태민은 스스로를 향해 읊조렸다. 성공은 손에 넣었지만 그 대가로 놓친 것이 너무도 많았다. 특히
서영을 잃은 건 평생의 한이었다. 차창 너머 한강은 그 시절과 다름없이 유유히 흐르고 있었다. 허나 태민의 심정은 그때와 판이하게 달랐다. 무언가에 홀린 듯 핸드폰을 꺼내 검색을 시작했다. 검색창에 박서영 기자를 입력하자 기사 몇 개가 떠올랐다. 거대 기업의 비리를 파헤친 탐사 보도였다. 역시 그녀다웠다. 하지만 가장 최근 기사를 클릭한 순간 태민의 얼굴이 돌처럼 굳어졌다. 정확히 3주 전 뉴스였다. 탐사기자 박서영, 의문의 사고로 중태, 현재 의식불명. 태민의 손이 주체할 수 없이 떨려왔다. 기사 내용을 확인할수록 의문점은 커져만 갔다. 서영이 한성그룹의 불법 자금 조성 혐의를 취재하다 변을 당했다는 끔찍한 내용이었다. 한성그룹, 태민 역시 이케아는 거대의 기업이었다. 최근 IT 업계 인수합병에 혈안이 되어 있는 회사였다. 그런데 왜 하필 한성이지? 순간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다. 지난 수개월간 태민의 회사에도 한성그룹으로부터 끈질긴 인수 제안이 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가 거절할수록 그들은 더 파격적인 조건을 내밀며 접촉해왔다. 설마 하는 생각이 태민은 다급히 한성그룹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들었다. 그리고 소름 끼치는 공통점을 찾아냈다. 최근 수년간 한성그룹에 흡수된 IT 기업 대표들에게서 일관된 패턴이 나타나고 있었다. 처음엔 완강히 거부하다가 돌연 태도를 바꿔 인수에 합의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였다. 그 과정에서 일부 대표들은 불미스러운 사생활 문제에 휩싸였다. 태민의 입안이 바싹 타들어갔다. 모든 퍼즐 조각이 섬광처럼 맞춰졌다. 서영은 한성을 파헤치다 사고를 당했고 지우는 그 이후로 쫓기는 것이다. 그리고 한성그룹의 다음 목표는 바로 태민의 회사였다. 그렇다면 지우는 대체 태민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만일 지우가 정말 내 딸이라면 서영이 10년 전 헤어진 뒤 혼자 아이를 낳아 키웠다는 것이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생소한 번호였다. 여보세요. 김태민 대표님이시죠? 한성그룹 기획실장 이정훈입니다. 그 말에 태민의 온몸이 얼어붙었다. 갑자기 무슨 일로? 오늘 오후에 있었던 일 때문에 전화드렸습니다. 저희가 찾던 아이를 도우셨다고 들었습니다. 태민의 손바닥이 축축하게 젖어들었다. 벌써 알아챈 건가? 무슨 말씀이신지. 김 대표님, 부디 쓸데없는 일에 엮이지 신경 끄시죠. 그 아이 문제는 저희가 알아서 합니다. 그보다 저희 회사 인수 제안을 재고해 보시는 게 현명할 겁니다. 내가 왜 그래야만 합니까? 수화기 너머로 나직한 비웃음이 흘러나왔다. 성공한 사업가시니 어떤 게 현명한 선택일지 아시리라 믿습니다. 내일까지 답을 주시죠. 통화가 끊긴 뒤 태민은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머릿속은 실타래처럼 엉켜 있었다. 10년 전 그는 사랑 대신 성공을 택했다. 그 대가로 서영을 잃었고 어쩌면 존재할지도 모를 자신의 딸마저 외면한 채 살아온 것이다. 하지만 이번만은 달랐다. 더는 도망칠 수 없었다. 이번에는 바로잡는 거야. 태민은 차의 방향을 돌려 지우에게로 향했다. 심장 깊은 곳에서 뜨거운 불길이 치솟기 시작했다. 그것은 지난 10년간 억눌러왔던 감정의 불씨였다. 소중한 것을 지키고 싶다는 본능, 사랑하는 이들을 보호하고 싶다는 열망 그 자체였다. 한성그룹의 목적이 무엇이든, 그들이 왜 서영을 해했든, 지우가 자신의 친딸이든 아니든 이제 중요치 않았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저 연약한 아이를 지켜내는 것, 그것뿐이었다.
태민의 눈빛이 매섭게 변했다. 10년 전 성공을 위해 모든 것을 버렸던 그 냉철함이 이제는 가족을 지키려는 굳은 의지가 되어 타올랐다. 기다려, 지우야. 이 아저씨가 반드시 지켜줄게. 차는 서울의 밤을 가르며 질주하기 시작했다. 태민의 인생을 건 가장 중대한 싸움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다. 그가 차를 세운 곳은 한강변에 어느 한적한 벤치 앞이었다.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지우가 홀로 작게 웅크리고 있었다. 작은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는 것이 보였다. 지우야. 태민이 나직이 부르자 지우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 순간 태민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아이의 눈가는 울음으로 붉게 짓물러 있었다. 아저씨, 정말 다시 와주셨네요. 고마워요. 지우의 가녀린 목소리에는 안도와 불안이 뒤섞여 있었다. 태민은 조심스레 아이의 곁에 앉았다. 차가운 벤치에 냉기가 느껴졌지만 개의치 않았다. 많이 무서웠니? 이제 괜찮아. 아저씨가 곁에 있을게. 정작 태민 자신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려 나왔다. 생전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다. 지켜야 한다는 본능적인 충동이 온몸을 지배했다. 아저씨, 엄마, 정말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지우의 물음에 태민은 순간 목이 쩍 메었다. 인터넷에서 스치듯 봤던 뉴스가 뇌리를 스쳤다. 혼수 상태라는 네 글자가 심장을 짓눌렀다. 혹시 엄마가 왜 다치셨는지 알고 있니? 네. 엄마가 나쁜 사람들 뒤를 쫓다가 사고를 당하셨어요. 엄마가 늘 제게 말씀하셨거든요. 지우야, 세상엔 못된 짓을 하는 어른들이 있단다. 그래도 누군가는 그 사실을 세상에 알려야만 한다고요. 지우의 입으로 전해진 서영의 모습은 10년 전 태민이 기억하던 그 모습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다. 불의를 보면 참지 못했고 용감했으며 마음이 따뜻한 여자. 태민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내 엄마, 정말 멋진 분이셨구나. 지우야, 그 목걸이는 어떻게 갖게 됐어? 태민이 조심스레 물었다. 지우는 제 목걸이를 어루만지며 무언가 그리워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아이는 해맑게 웃었습니다. 엄마가 주신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거래요. 엄마가 가장 행복했던 때 받은 선물이래요. 그래서 절대 놓치면 안 된다고 하셨어요. 그 말에 태민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 선물로 10년 전 서영의 생일에 그가 선물했던 바로 그 목걸이였습니다. 태민이 석 달 동안 아르바이트를 해서 모은 돈으로 산 것이었죠. 별 모양이 참 예쁘죠. 엄마가 그러셨어요. 이 별은 사랑의 증표라고, 누군가 엄마를 무척 사랑해서 주신 거라고요. 지우의 순수한 말 한마디가 태민의 심장을 저미는 듯 했습니다. 서영이 10년이나 목걸이를 간직하고 심지어 딸에게 물려주었다는 사실이 좀처럼 믿기지 않았죠. 지우야, 혹시 엄마가 뭔가 중요한 걸 맡기진 않으셨니? 태민이 조심스럽게 묻자 지우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주위를 살핀 아이는 이내 목소리를 낮추며 속삭였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누구에게도 말하면 안 된다고 하셨는데. 지우는 목걸이를 매만지더니 별 모양 펜던트를 살짝 비틀었습니다. 그러자 작은 틈이 열리면서 그 안에서 아주 작은 USB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태민의 눈이 동그래졌죠. 목걸이에 이런 비밀이 숨겨져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혹시 엄마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걸 믿을 수 있는 어른에게 드리라고요. 아저씨가 바로 그분인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데? 엄마가 아저씨와 비슷하게 생긴 분을 그려주셨거든요.
이런 사람을 만나면 꼭 도움을 요청하라고 하셨어요. 태민의 차 안에서 노트북에 USB를 연결했을 때 두 사람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파일들이 하나둘씩 열릴수록 태민의 손끝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첫 폴더, 한성그룹 불법 자금 증거, 수십 건의 문서와 녹음, 파일이 들어있었죠. 한성그룹이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만들고 그 돈으로 건실한 중소기업들을 억지로 인수해온 과정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맙소사, 태민의 입에서 절로 탄식이 흘러나왔죠. 우리 엄마가 정말 힘든 조사를 하셨군요. 지우는 화면을 보며 자랑스러운 듯 말했습니다. 두 번째 폴더를 열었을 땐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다음 표적 리스트라는 제목 아래 태민의 회사명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회사가 왜 여기에 파일의 내용을 확인한 태민은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한성그룹이 그의 회사를 손에 넣기 위해 수개월 전부터 정교한 계획을 세웠다는 증거들이었죠. 태민의 사적인 정보부터 회사의 약점까지 모조리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아저씨, 회사를 노렸던 거구나. 그래서 엄마가 더 필사적으로 조사하신 것 같아요. 어째서? 엄마가 그러셨거든요. 나쁜 자들이 힘없는 좋은 사람을 해치려 한다고요. 아저씨는 좋은 분이니까 엄마가 지켜주고 싶었을 거예요. 지우의 말에 태민은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마지막 폴더 안에는 서영이 남긴 음성 파일 하나가 있었어요. 태민이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누르자 10년 만에 듣는 그리운 서영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누군가 이 음성을 듣고 있다면 제게는 이미 무슨 일이 생긴 뒤일 거예요. 지우야, 엄마가 미안하다. 엄마는 정말 너를 지키고 싶었을 뿐인데. 서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녹음 당시의 공포가 고스란히 전해졌죠. 태민은 목이 메어왔습니다. 한성그룹은 아주 위험한 집단이에요. 그들이 바라는 건 단순히 돈이 아니라 권력이 목적인 거죠. IT 업계를 장악해 정보를 마음대로 바꾸려는 것 같아요. 녹음이 흘러나오자 태민의 심장이 거세게 뛰었어요. 지우야, 엄마가 아빠 얘기를 안 했던 건 미안해. 사실 네 아빠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김태민이라고 해. 지금은 성공한 사업가일 거야. 태민의 손이 걷잡을 수 없이 떨렸어요. 지우는 태민을 올려다보며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너무 바쁘고 대단한 사람이라 우리 때문에 짐이 되기 싫었어. 하지만 정말 위험해지면 아빠를 찾아가. 김태민, 내 아빠는 널 지켜줄 거야. 엄마가 유일하게 사랑했던 사람이니까. 녹음이 쏜자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어요. 아저씨가 제 아빠 맞으세요? 지우의 작은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어요. 태민은 입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목이 꽉 메어와서 말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정말요? 제 아빠 맞으세요? 지우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태민 역시 더는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지우야, 아빠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태민의 목소리는 형편없이 갈라져 나왔어요. 아빠! 지우가 태민의 품으로 파고들었어요. 작은 온기가 가슴에 와닿는 그 순간 태민의 세상은 송두리째 뒤바뀌었습니다. 아빠, 진짜 우리 아빠 맞아요? 엄마 말이 전부 맞았어요. 아빠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지우가 태민의 목을 힘껏 끌어안으며 훌쩍였어요. 태민도 생전 처음 딸을 품에 안고서 눈물을 삼켰습니다. 미안하다, 지우야. 아빠가 이제껏 몰라줘서 정말 미안해. 아니에요. 괜찮아요. 이제 만났으니까요. 엄마가 그랬거든요. 진짜 가족은 어떻게든 만나게 된다고요. 지우야, 아빠가 너무 늦게 왔지? 태민이
지우의 조그만 얼굴을 어루만지며 묻자 아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아빠는 가장 필요할 때 나타나셨어요. 엄마가 위험에 처했을 때, 제가 너무 무서울 때, 바로 지금 나타나셨잖아요. 지우의 그 말 한마디에 태민의 가슴은 뭉클해졌어요. 이 아이가 혼자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하니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앞으론 절대 혼자 두지 않을게. 약속할게. 정말이죠. 그럼 엄마만 일어나면 우리 셋이 같이 사는 거예요? 지우의 애틋한 물음에 태민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엄마 꼭 일어나게 해서 우리 가족 되는 거야. 근데 아빠, 그 나쁜 아저씨들은 어떡해요? 지우가 근심 어린 얼굴로 물었어요. 태민의 눈빛이 서늘하게 변했습니다. 아빠가 전부 막아줄 거야. 이젠 아빠도 지켜야 할 가족이 있으니까. 태민은 USB를 강하게 쥐었어요. 서영이 목숨을 걸고 지킨 증거들, 그리고 지금 품에 안겨있는 이 딸까지. 이제 더는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지우야, 우리 엄마를 꼭 구하자. 그리고 나쁜 사람들도 혼내주자. 네, 아빠. 지우의 대답엔 두려움 대신 희망이 가득했어요.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아니까요. 태민은 지우의 머리카락을 쓸어주며 굳게 다짐했어요. 10년 전엔 성공 때문에 사랑을 버렸지만 이제는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내 모든 것을 걸겠다고. 서영아, 정말 고맙다. 이렇게 눈부신 딸을 내게 보내줘서. 태민의 나지막한 읊조림이 강바람을 타고 흩어졌어요. 이제야말로 진짜 전쟁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허나 태민은 조금도 두렵지 않았다. 지켜야 할 그에겐 이제 가족이 있었으니까요. 창밖으로 스쳐가는 서울의 야경 속에서도 태민의 세상은 온통 지우뿐이었습니다. 사랑스러운 자신의 딸, 그리고 그녀와 함께 그려나갈 새로운 가족의 미래가 선명했죠. 이튿날 아침, 태민은 지우와 나란히 앉아 호텔 조식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어색함이 감돌 거라 생각했지만 둘 사이의 공기는 놀랍도록 편안했죠. 지우가 팬케이크에 시럽을 듬뿍 끼얹어 맛있게 먹는 그 모습에서 태민은 문득 자신의 어린 시절을 발견했습니다. 아빠도 단 거 좋아해요? 아빠도 어릴 때 할머니가 팬케이크 해주시면 시럽을 이렇게 잔뜩 뿌려 먹곤 했지. 태민이 지우를 따라 시럽을 듬뿍 뿌리자 지우가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어요. 똑같네. 엄마가 늘 말했어요. 지우가 아빠를 닮아서 단 걸 좋아할 거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태민의 가슴 한편이 저릿해왔습니다. 서영이 홀로 지우를 키우며 얼마나 많이 자신의 흔적을 발견했을까 생각하니 미안함과 고마움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호텔을 나서 차에 오르는 지우의 뒷모습을 보며 태민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차에 올라 안전벨트를 매는 손짓, 창밖을 보며 무심코 코를 찡긋하는 버릇, 그리고 무언가 골똘히 생각할 때 아랫 입술을 지그시 깨무는 모습까지도요. 지우야, 혹시 생각할 때 입술 깨무는 버릇 있니? 맞아요. 엄마가 저 그렇대요. 아빠도 똑같다고. 태민이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자 지우의 눈이 동그래지며 신기해했습니다. 우와, 나 진짜 아빠 딸 맞나 봐요. 그 순수한 기쁨 앞에서 태민은 그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실감나는 순간이었죠. 10년이라는 긴 세월 모르고 지냈지만 지우의 안에는 분명 자신의 일부가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으니까요. 지우야, 엄마는 평소에 어떤 분이셨어? 태민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말에 지우의 얼굴이 햇살처럼 환해졌어요. 우리 엄마는 정말 멋진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들, 혼쭐 내주는 일을 하거든요. 근데 집에서는 엄청 재밌어요. 저랑 같이 요리도 하고, 잠들기 전엔 꼭 책도 읽어주고요. 지우의 입을 통해 전해 듣는 서영은 태민이 기억하는 모습 그대로였지만 한편으론 한층 더 깊고 단단해진 듯 했습니다. 바로 엄마가 된 서영의 모습이었죠. 근데 엄마가 가끔 울 때가 있었어요. 왜? 어떤 사진을 보면서요. 아마 아빠 사진이었나 봐요. 엄마가 보고 싶다고 혼잣말하는 걸 들었거든요. 그 말에 태민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서영 역시 자신을 그리워했다는 사실이 뒤늦은 후회가 되어 가슴을 쳤습니다. 지우야, 우리 엄마 보러 갈까? 태민이 제안하자 지우의 두 눈이 희망으로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엄마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병원에 계시니까 우리가 가서 인사드려야지. 차가 병원으로 향하는 내내 지우는 말없이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어깨에서 긴장감이 느껴졌죠. 아빠, 엄마, 깨어날 수 있을까요? 물론이야. 꼭 깨어나실 거야. 우리가 이렇게 함께 기다리고 있으니까. 하지만 태민 역시 두려운 마음은 마찬가지였습니다. 10년 만에 마주할 서영의 모습이, 그것도 이렇게 차가운 병실에서 재회하게 되리라곤 상상조차 못했으니까요. 중환자실 문 앞에 다다르자 태민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마주한 서영은 10년 전 모습 그대로인 듯 했지만 어딘가 낯설고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얼굴은 세월을 비껴간 듯 여전히 고왔지만 온몸에 복잡한 의료기기들을 매단 모습이 가슴을 저미게 했습니다. 엄마, 지우가 차가운 유리에 작은 손을 대며 나지막이 불렀어요. 태민 역시 그 곁에서 서영을 보며 차마 입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미안하다, 서영아. 정말 미안하다. 그때 간호사 한 명이 다가와 조용히 물었습니다. 박서영 환자분 면회 오셨어요? 가족 되시나요? 네, 맞습니다. 제가 지우 아빠입니다. 태민이 난생 처음으로 아빠라는 이름으로 나서는 순간이었습니다. 의사는 태민을 따로 불러 이야기를 나눴죠. 그 시각 지우는 간호사와 엄마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지우 아버님이시군요. 그간 연락이 닿질 않아 걱정이 많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좀 복잡한 사정이 있어서. 박서영 씨가 처음 왔을 때 보호자 연락처가 없어 지우가 혼자였습니다. 아이가 워낙 씩씩해서 잘 견뎌주었지만요. 의사의 말은 태민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홀로 두려웠을 지우를 생각하니 죄책감에 숨이 막혔죠. 의학적으로 회복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하지만 의식은 언제 돌아올지 미지수입니다. 병실에선 지우가 서영의 손을 간절하게 잡은 모습을 본 태민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엄마, 아빠가 왔어. 엄마가 얘기했던 그 아빠 맞아. 진짜 좋은 사람이야. 지우는 엄마 귓가에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아빠가 이제 우리 지켜준대. 같이 살아야지. 태민은 조용히 다가가 지우 곁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서영의 남은 손을 가만히 감싸 쥐었습니다. 서영아, 나 태민이야. 너무 늦었지. 이제 지우는 내가 지킬게. 그러니 어서 눈 좀 떠봐. 병원을 나서는 태민의 등 뒤로 서늘한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누군가 자신들을 지켜보는 듯한 불길한 예감이었죠. 주차장에서 차에 타려던 순간 지우가 다급히 태민의 옷을 붙잡았습니다. 아빠, 저기요. 지우의 손끝이 향한 곳엔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짙은 썬팅 때문에 안은 보이지 않았으나 그 안에 시선이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어서 차에 타.
태민은 지우를 서둘러 차에 태운 뒤 급히 시동을 걸었습니다. 막 주차장을 빠져나갈 때 태민의 휴대폰이 울리기 시작했죠. 발신자는 한성그룹 이정훈 실장이었습니다. 김 대표님, 어제 제안은 긍정적으로 검토하셨습니까? 아직 결론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확실한 동기부여를 해드려야겠군요. 수화기 넘어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혹시 지금 병원에 다녀오시는 길인가요? 박서영 씨, 문병 말입니다. 순간 태민의 등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모든 걸 알고 있다는 의미였죠. 설마 서영이, 당신들이 고공, 고미를 증거라도 있으십니까? 그저 불운한 교통사고였을 뿐입니다. 김 대표님, 사업이란 게 원래 복잡하지 않습니까? 투자자의 신뢰, 그리고 직원들의 안위, 가족의 평화까지 모든 것이 말입니다. 이정훈의 말은 노골적인 협박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저희 제안을 거절하신다면 유감스러운 일이 자꾸 생길 수 있습니다. 박서영 씨의 경우처럼요. 태민은 분노로 주먹을 움켜쥐었습니다. 지금 협박하는 겁니까? 협박이라니요. 충고입니다. 부디 현명한 판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전화가 끊기자 태민은, 치민은 분노에 몸을 떨었습니다. 아빠, 무서워 마. 그때 지우가 태민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나쁜 사람들은 자기가 무서우니까 남들도 무섭게 하려는 거래요. 그렇지만 우리는 겁먹으면 안 돼요. 지우의 말에 태민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9살짜리가 이토록 어른스러울 수가 있다니. 엄마가 항상 말했어요. 두려워도 절대 포기하면 안 된다고. 포기하는 순간 나쁜 사람들이 이기는 거래요. 그 말에 태민의 무겁던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졌습니다. 이 작은 아이가 아빠에게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있었습니다. 지우야, 아빠가 약속 하나 할게.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게. 태민은 지우를 보며 굳게 맹세했습니다. 내 엄마를 깨우고 악한 자들에게 죗값을 치르게 하고 우리 가족이 다시 행복해지도록 만들 거야. 태민의 음성에는 10년 전과 확연히 다른 깊이가 실려 있었죠. 성공에 대한 공허한 야망이 아닌 소중한 이들을 지키겠다는 굳건한 의지였습니다. 지우야, 이제부터 진짜 싸움을 시작해야 해. 무섭니? 아니요, 안 무서워요. 아빠와 함께 있잖아요. 지우의 그 대답에 태민은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아이는 생각보다 훨씬 강인했습니다. 서영을 닮은 걸까? 아니면 나를 닮은 걸까? 태민은 핸들을 돌려 새로운 곳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한성그룹과 정면으로 맞서 싸울 준비를 해야만 했습니다. USB 속 증거를 쓸 방법을 찾아야 했죠. 허나 이번 싸움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곁에 함께 싸울 딸이 있었고 일으켜 세워야 할 연인이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태민은 그 어떤 시련도 극복할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신호 대기 중 그는 백미러를 통해 지우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는 창밖을 보며 나지막이 노래를 부르고 있었죠. 내가 정말 아버지가 되었구나. 10년 전에는 감히 상상조차 못했던 일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토록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태어날 때부터 지우의 아버지였던 것처럼. 태민의 심장 한편에서 따스한 무언가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자 책임감이었고 동시에 미래를 향한 희망이었습니다. 지우야, 네, 아빠 사랑한다. 저도요, 아빠 사랑해요. 그 순간 태민은 굳게 확신했습니다. 어떤 역경이 닥쳐오고
어떤 위험이 도사려도 자신은 이 아이와 서영을 반드시 지켜낼 거라고. 이튿날 아침, 태민은 지우를 안전한 곳에 맡긴 뒤 회사로 향했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죠. 한성그룹이 어떻게 압박해 올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회사에 도착한 순간 태민의 불길한 예감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삭막한 사무실, 직원들의 침통한 얼굴이 눈에 밟혔습니다. 대표님, 큰일 났습니다. 부장이 다급하게 뛰어와 보고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오늘 새벽 주요 투자사들이 일제히 투자 철회를 통보해 왔습니다. 게다가 주요 거래처들마저 계약 파기를 통보했습니다. 그 말에 태민의 표정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각오는 했지만 이토록 신속하고 전방위적으로 들어올 줄은 예상치 못했습니다. 곧바로 회의실에서 긴급 임원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재무이사가 침통한 얼굴로 입을 열었습니다. 현 상태가 지속되면 당장 이번 달 월급 지급조차 장담할 수 없습니다. 투자금 회수와 계약 파기가 동시에 터지면서 유동성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상합니다. 어떻게 하룻밤 새에 모든 일이 이렇게 터질 수 있습니까? 개발팀장이 의아해했지만 태민은 그 답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우리 회사를 조여오고 있는 겁니다. 태민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직원들 사이로 흉흉한 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회사가 곧 부도날지도 모른다는 흉흉한 이야기였죠. 대표님, 저희 정말 괜찮은 겁니까? 한 신입사원이 금방이라도 울 듯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태민은 가슴이 저며왔습니다. 이 모든 게 자신 때문이었으니까요. 걱정 말아요. 내가 반드시 해결할 겁니다. 하지만 태민의 음성엔 확신이 부족했다. 한성그룹의 위세가 생각보다 더 거셌던 것이다. 그 시각 지우가 머물던 친구의 집 근처에선 불길한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었다.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그 주변을 배회하고 있었다. 마침 지우는 친구와 하교하는 중이었다. 아무것도 모르는 채 그저 즐겁게 수다를 떨고 있었다. 지우야, 저 차 좀 이상하지 않아? 아까부터 우릴 따라오는 기분이야. 친구가 뒤를 힐끗 보며 말했다. 정말 지우 역시 뒤를 돌아봤다. 정말 검은 승합차가 천천히 뒤따라오고 있었다. 지우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어서 뛰어! 지우는 친구의 손을 붙잡고 달리기 시작했다. 등 뒤에서 차문이 콱 열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남자들의 거친 목소리가 뒤쫓아왔고 지우는 더 필사적으로 뛰었다. 그때 눈앞에 편의점이 보였다. 아저씨, 살려주세요. 지우는 편의점 안으로 몸을 던지며 외쳤다. 주인이 깜짝 놀라 달려나왔다. 예, 너 무슨 일이니? 나쁜 아저씨들이 쫓아와요. 지우가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말하는 순간 검은 승합차가 가게 앞에 멈춰섰다. 하지만 인기척을 느끼자 차는 이내 사라졌다. 주인이 경찰에 신고하는 동안 지우는 곧장 태민에게 연락했다. 아빠, 어떤 무서운 사람들이 절 쫓아왔어요. 수화기 넘어 딸의 목소리에 태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뭐라고? 지우야, 괜찮은 거니? 다친 데는 없고? 네, 괜찮아요. 여기 편의점 사장님이 도와주셨어요. 태민은 하던 일을 모두 멈추고 곧장 지우에게로 달려갔다. 회사 일보다 딸의 안위가 최우선이었다. 지우에게 향하는 차 안에서 태민의 전화벨이 울렸다. 발신자는 또 이정훈이었다. 김 대표, 오늘 하루는 즐거우셨나? 내 놈들 지신 거 다 알아. 저희가 뭘 했다고 그러십니까? 그저
사업 파트너들께 위험 신호를 알려드린 것뿐입니다만 이정훈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조소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 어여쁜 따님께서 오늘 아주 놀라셨다고 들었습니다. 세상이 내 딸 건드리면 가만 안 둬. 협박이라니요. 저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도 이런 우연 같은 불상사가 계속될지도 모른다는 얘기죠. 회사에 복귀한 태민을 기다린 건 최악의 소식이었다. 핵심 인력들이 하나둘 회사를 떠나기 시작했던 것이다. 대표님, 정말 면목 없습니다. 하지만 제 가족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개발팀장이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다. 무슨 위협 말이요? 아이들 학교 앞에 수상한 자들이 어슬렁거린답니다. 아내 회사 쪽에도 외압이 들어왔다고 하고요. 태민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다. 한성그룹이 자신을 넘어 직원들의 가족까지 건드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날 밤 태민은 서영의 동료 기자였던 최민준과 접선했다. 최민준은 서영과 같이 한성그룹을 파헤치던 기자였다. 서영 씨가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떠오르는군요. 이번에는 정말 거대한 한 방을 터뜨릴 것 같다고 말했죠. 최민준이 쓴 웃음을 지었다. 그리고 바로 그 뒤에 사고가 났죠. 우연이겠습니까? 절대 아닐 겁니다. 서영 씨의 USB 갖고 계시죠? 태민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최민준의 눈이 빛났다. 그럼 우리에게 승산이 있단 말인가요? 한성그룹의 언론 조작 방식을 아십니까? 최민준은 태민에게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광고를 무기로 언론사를 옥죄고 기자들은 개별적으로 접촉해 구슬리거나 위협하죠. 허나 완벽한 통제는 불가능합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한성그룹의 손길이 닿지 않는 독립 언론사들이 아직 존재합니다. 서영 씨처럼 정의로운 기자들도 남아있고요. 최민주는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해 한성의 비리를 터뜨릴 수 있다고 장담했습니다. 한성그룹 한철수 회장을 아십니까? 최민준이 자료를 펼쳐 보이며 말했습니다. 겉보기엔 성공한 사업가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지난 30년 동안 온갖 불법을 동원해 사업을 키워왔습니다. 정계 유착과 언론 통제, 경쟁사는 가차없이 제거했죠. 자료에는 한철수의 과거 만행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서영 씨가 밝혀낸 건 한철수의 최근 범죄 중 빙산의 일각입니다. 이 사실이 세상에 공개되면 한철수는 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선수를 쳐야 합니다. 태민이 결연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위험한 일입니다. 한철수는 보통 내기가 아닙니다. 벌써 제 딸과 직원들이 협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더는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태민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10년 전 성공을 위해 모든 걸 버렸던 그 냉철함이 이제는 가족을 지키려는 굳은 결의로 바뀌었습니다. 필요한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무엇이든 다 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지우와 식사하던 태민이 입을 열었습니다. 지우야, 당분간은 더욱 조심해야겠어. 나쁜 아저씨들이 우리를 계속 힘들게 할 거야. 무서워요, 아빠. 딸의 솔직한 말에 태민은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하지만 포기해선 안 돼요. 엄마가 항상 그랬어요. 무서워도 포기하면 나쁜 사람들이 이기는 거래요. 지우의 말에 태민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고작 9살 아이가 어떻게 이렇게 용감할 수 있을까? 엄마를 구하려면 나쁜 사람들이랑 싸워야죠. 저도 힘이 될 수 있어요. 지우야, 제가 어리다고 못할 거라 생각 마세요. 저도 엄마처럼 용감해질 수 있다고요. 그날 밤 지우가 잠들고 나서 태민은 홀로 앉아 상념에 잠겼습니다. 한성그룹의 압박은 날로 거세지고 있었으나 포기란 있을 수 없었습니다.
서영이 목숨 바쳐 모은 증거와 지우의 용기, 그리고 정의를 믿는 이들의 도움까지. 이제 모든 판이 짜였습니다. 이번에는 다르다. 내겐 지켜야 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 태민은 주먹을 불끈 쥐며 맹세했습니다. 한성그룹과의 피할 수 없는 전면전이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태민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에겐 딸이 있었고 동료들이 있었으며, 그리고 깨워야 할 사랑하는 이가 있었다. 창밖으로 서울의 밤은 깊어만 갔지만 태민의 가슴 속에서는 새로운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다. 진정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이튿날 새벽, 태민은 최민준 기자와 한강변의 한적한 카페에서 접선했다. 워낙 이른 시간이라 카페 안은 텅 비어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USB와 각종 서류들이 놓여 있었다. 이 자료들을 보니 정말 놀랐군요. 서영 씨가 대체 어떻게 이 모든 걸 모았을까요? 최민주는 USB 안의 내용을 보며 감탄을 연발했다. 6달이나 목숨을 내걸고 파헤친 결과물이죠. 한철수의 자금 세탁 경로, 정치인 매수 명단, 언론 통제 증거까지. 이건 그야말로 핵폭탄급 자료입니다. 태민의 심장이 쿵쾅거렸죠. 서영이 얼마나 엄청난 일을 해냈는지 비로소 실감했기 때문이죠. 관건은 이걸 어떻게 세상에 터뜨리느냐 하는 겁니다. 최민준의 얼굴에 깊은 고뇌가 서렸습니다. 한철수가 웬만한 메이저 언론사는 전부 쥐고 있으니까요. 어설프게 터뜨렸다간 그대로 묻혀버릴 겁니다. 그럼 방법은요? 독립 언론과 외신을 이용해야 합니다. 온라인 매체 역시 중요한 창구죠. 최민주는 신뢰할 수 있는 기자들의 목록을 조심스럽게 꺼내 보였습니다. 생각보다 정의로운 언론인들이 많았어요. 하나같이 서영 씨를 진심으로 존경하던 분들입니다. 그들이라면 기꺼이 힘을 보태줄 겁니다. 언론에 터뜨리는 동시에 수사기관에도 넘겨야 하고요. 태민의 말에 최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침 아는 검사가 한 명 있습니다. 부정부패라면 이골이 남분입니다. 김정우 검사라고. 정말 믿을 만한 사람입니까? 바로 서영 씨 사건의 담당 검사입니다. 애초부터 사건에 의구심을 갖고 있었죠. 최민준이 망설임 없이 휴대폰을 들며 말했습니다. 지금 바로 연락해 보겠습니다. 이 증거를 보면 틀림없이 움직일 겁니다. 그날 오후 태민은 지우를 만났습니다. 모처럼 아이와 공원을 거닐었죠. 지우는 아빠의 손을 꼭 쥔 채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오늘따라 좀 달라 보여요. 더 듬직해졌달까? 혹시 엄마를 구할 방법을 찾았어요? 태민은 순간 놀랐습니다. 겨우 9살짜리가 이토록 예리하다니. 그래, 맞아. 아빠가 훌륭한 사람들과 한 팀이 됐단다. 이제 그 나쁜 놈들을 벌 줄 수 있을 거야. 그 말에 지우의 두 눈이 별처럼 빛났습니다. 아빠, 저도 힘이 될 수 있어요. 지우가 불쑥 말했죠. 지우야, 그건 너무 위험한 일이야. 아니에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분명히 있어요. 지우는 가방에서 작은 녹음기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게 뭐니? 엄마가 줬어요. 위험한 순간에 쓰라고요. 실은 어제 그 나쁜 아저씨들이 차에서 이야기하는 걸 들었거든요. 태민의 동공이 흔들렸습니다. 무슨 얘기를? 한철수라는 아저씨가 직접 시킨 거래요. 저를 납치해서 아빠를 협박하라고 시켰다고요. 지우가 들려준 녹음 파일의 내용은 실로 경악스러웠습니다. 한성그룹 직원들이 유괴 계획을 세세하게 짜는 대화가 담겨 있었죠. 우리 딸, 정말 대단하구나. 이건 역시 결정적인 증거란다. 엄마가 항상 말했어요.
아주 작은 단서라도 놓치면 안 된다고요. 악당들은 꼭 방심하다 실수를 저지른다고. 태미는 딸아이가 사무치게 자랑스러웠습니다. 아이에게서 아내, 서영의 모습이 보였기 때문이죠. 우리 딸, 정말 영리하네. 벤치에 앉아 딸과 도란도란 대화를 나누는 사이 태미는 전에 없던 마음의 평화를 느꼈습니다. 얽히고 설킨 상황 속에서도 딸과 함께라면 헤쳐나갈 수 있을 것만 같았죠. 아빠는 옛날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지우의 물음에 태미는 잠시 과거를 돌아봤습니다. 글쎄, 일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지. 성공이 인생의 전부라고 믿었으니까.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완전히 변했어. 이제 아빠에겐 너와 엄마가 전부란다. 지우가 햇살처럼 환히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 말이 맞았네요. 아빠는 꼭 좋은 사람이 될 거라고 했거든요. 저녁 무렵 태미는 최민준이 마련한 비밀 회동에 참석했습니다. 작은 회의실에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었죠. 김정우 검사, 그리고 독립언론사 기자들, 시민단체 관계자들이었죠. 모두가 한성그룹의 부패를 세상에 알리자는 한마음으로 모인 이들이었습니다. 한성그룹을 뿌리 뽑으려면 일제히 공격을 개시해야 합니다. 김 검사는 화이트보드에 계획을 그리며 설명했죠. 언론 보도와 수사 개시를 동시에 금융당국과 국세청까지 동원해야 합니다. 타이밍이 생명이죠. 한철수가 증거를 없애려 하기 전에 모든 것을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최민준이 말을 보탰습니다. 언제부터 실행에 옮길까요? 태민이 묻자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로 향했죠. 사흘 뒤 월요일 오전 9시를 제안합니다. 김 검사가 말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언론 보도와 함께 수사가 개시되면 한철수가 손쓸 틈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말까지 모든 준비를 마쳐야겠군요. 김태민 씨, 마음이 변하셨다면 괜찮습니다. 정말 위험한 일이거든요. 김 검사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태민의 대답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의를 마친 태민은 지우를 데리고 서영이 있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시간이 늦어 면회는 금지되었지만 유리창 너머로 남아 서영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가 나쁜 놈들 벌 줄 거야. 지우가 창에 손을 대며 속삭였습니다. 서영아, 조금만 더 버텨줘. 내 목숨값인 그 증거로 한철수를 반드시 끝장낼게. 태민 역시 마음속으로 굳게 맹세했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지우가 물었습니다. 아빠, 안 무서워요? 솔직히 무섭단다. 그래도 포기할 순 없어. 왜요? 우리가 그만두면 네 엄마가 한 일이 전부 헛수고가 돼. 그리고 다른 선량한 사람들까지 다치게 될 거야.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무섭지만 아빠와 함께라서 괜찮아요. 그날 밤 태민은 지우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홀로 남아 모든 자료를 재차 검토했습니다. USB 안의 파일들과 지우가 녹음했던 대화, 최민준이 건넨 추가 자료까지. 이걸로 모든 준비는 끝났다. 태민은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10년 전 성공을 뻗자 사랑을 버렸지만 이제는 사랑하는 이들을 지키기 위해 모든 걸 걸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한성그룹 이정훈이었죠. 김 대표, 마지막으로 드리는 기회입니다. 내일까지 답을 주시죠. 이미 결정했습니다. 태민의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현명한 결정이길 바랍니다. 네, 아주 현명한 결정이었죠. 통화를 끊는 태민의 눈빛은 결연했습니다. 창밖으로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월요일까지 남은 시간은
이제 사흘. 태민은 지우의 방문을 조용히 열어보았습니다. 딸은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죠. 지우야, 아빠가 반드시 널 지켜줄게. 우리 가족이 다시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말이야. 태민의 나지막한 다짐이 새벽 공기 속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이제 정말 최후의 결전이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태민은 이제 더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곁에는 사랑하는 딸이 있었고 같은 뜻을 품은 그에겐 곁을 지키는 동료들과 반드시 되찾아야 할 소중한 이가 있었습니다. 창가로 스며든 햇살이 새로운 시작을 예고하고 있었죠. 태민의 운명을 가를 결정적인 3일이 막 시작되려던 참이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7시, 태민은 여느 때보다 서둘러 일어나 딸 지우와 아침 식사를 나누고 있었죠. 바로 결전의 날이었습니다. 한성그룹과 맞서는 마지막 싸움이 시작되는 날. 아빠, 나 떨려요. 지우가 토스트를 손에 든 채 말했어요. 반쯤 먹다 말고 속삭였죠. 아빠도 떨려. 그래도 이건 우리가 꼭 해야만 하는 일이란다. 태민 역시 손끝이 미세하게 떨려왔지만 애써 딸 앞에서는 평정심을 잃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오늘 엄마가 일어날 것만 같아요. 지우의 말에 태민은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어째서 그렇게 생각하니? 꿈에 나왔어요. 엄마가 환하게 웃으면서 다 괜찮다고 했어요. 오전 8시 반, 시민회관 대강당은 이미 최민중 기자와 동료들의 움직임으로 분주했습니다. 수많은 카메라와 방송 장비가 자리를 잡고 있었죠. 모든 준비 마쳤습니다. 한 독립언론사 기자가 태민에게 다가와 보고했습니다. 해외 언론 쪽은 연결되었습니까? 네. CNN과 BBC를 포함한 외신들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재벌, 부패 스캔들이라 하니 반응이 아주 폭발적입니다. 그 말에 태민의 심장이 거세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온 세상이 주목하는 무대 위에 서게 된 것이었죠. 바로 그 시각, 한성그룹 본사 회장실에서는 한철수 회장이 비서에게 고함을 치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기자회견? 네. 시민회관에서 오전 9시에 한성그룹에 대한 중대 발표가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철수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불길한 직감이 엄습했죠. 김태민, 그놈이 또 무슨 짓을 꾸미는 게로군. 즉시 막아. 어떻게든 막으란 말이다. 정전을 시키든가. 화재 경보라도 울려. 하지만 때는 이미 늦어버렸습니다. 수많은 언론사가 일제히 움직이고 있었으니까요. 오전 9시 정각, 태민이 연단 위로 올라섰습니다. 수십 대의 카메라 플래시가 일제히 터졌고 모든 기자들의 시선이 그에게로 쏠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ITM 솔루션의 대표 김태민입니다.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으나 단호했습니다. 오늘 저는 한성그룹의 추악한 민낯을 여러분 앞에 폭로하고자 합니다. 이 모든 증거는 구 박서영 기자가 목숨과 맞바꾼 것입니다. 순간 강당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증거입니다. 태민이 대형 스크린으로 자료를 띄웠습니다. 한성그룹의 추악한 비자금 흐름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한철수 회장은 지난 10년 동안 무려 3조 원에 달하는 돈을 불법 조성해왔습니다. 기자석에서 거센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두 번째 증거입니다. 이번엔 정계와의 검은 거래 내역이 공개됐습니다. 국회의원 12명, 그리고 고위 공직자 30명 이상이 한철수 회장에게서 뒷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강당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태민의 목소리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박서영 기자의 사고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한성그룹이 그녀를 살해하기 위해 꾸민 계획된 범죄입니다. 바로 그때 스크린에서 한성 직원들의 대화 녹취가 흘러나왔다. 박서영 그 계집 처리해야지. 어떻게 사고사로 위장할까? 강당안은 완벽한 침묵에 잠겼습니다. 기자들은 모두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기자회견이 생방송되자 전국이 발칵 뒤집혔죠. 인터넷은 관련 기사로 뒤덮였고 SNS에선 한성그룹 관련 검색어가 실시간 1위를 장악했습니다. 차지했죠. 이게 사실이야? 한성그룹이 그랬다고? 시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찔렀습니다. 바로 그 시각 서울대병원 중환자실에 누워있던 서영의 눈꺼풀이 작게 가늘게 떨려왔습니다. 간호사가 황급히 의사를 호출했죠. 선생님, 박서영 환자분이 반응해요. 의사가 달려와 확인했습니다. 뇌파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의식을 회복하는 것 같습니다. 복도 TV에서는 태민의 기자회견이 계속해서 방송되고 있었어요. 서영이 희미한 신음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눈을 떴죠. 여기가 어디죠? 박서영 씨, 정신이 드세요? 여긴 병원입니다. 의사는 서둘러 그녀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서영의 눈길은 TV 화면에 꽂혔죠. 저 사람은 혹시 TV 화면 속 태민이 한성그룹의 만행을 폭로하는 모습이 비치고 있었죠. 태민이, 정말 당신이 맞아? 서영의 두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기자회견을 마친 태민이 지우와 함께 기다리고 있을 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김태민 씨, 되십니까? 서울대 병원입니다. 박서영 환자께서 의식을 되찾으셨습니다. 그 소식에 태민의 얼굴이 환하게 펴졌어요. 정말인가요? 진짜로 깨어난 거예요? 아빠, 무슨 일이에요? 지우가 기대 어린 눈빛으로 물었어요. 지우야, 네 엄마가 깨어나셨단다. 정말요? 진짜죠? 지우는 태민의 목을 끌어안고 울음을 터뜨렸죠.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한편 한성그룹은 그야말로 패닉 상태였죠. 한철수 회장은 사무실의 물건들을 부수고 있었습니다. 이제 다 끝이야. 완전히 망했다고. 회장님, 아직 길이 있습니다. 이정훈이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무슨 수? 박서영이 깨어났다면서. 아예 싹을 잘라야 합니다. 김태민과 그 어린 딸까지도요. 한철수의 눈에 섬뜩한 광기가 서렸습니다. 그래, 이왕 이렇게 된 거 다 같이 끝장을 보자. 당장 병원으로 가서 박서영을 처리해. 한철수의 명령이 떨어지자 검은 승합차 2대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태민과 지우도 병원으로 가고 있었죠. 서영을 만나기 위한 발걸음이었죠. 아빠, 빨리요. 엄마, 너무 보고 싶어요. 지우는 애가 탔습니다. 그러나 태민의 마음속엔 불길한 예감이 스쳤죠. 한성그룹이 이대로 물러날 리가 없었으니까요. 병원에서 서영은 의사를 붙잡고 말하고 있었죠. 제가 한성그룹에 대해 알아낸 정보들, 그게 전부 사실이에요. 진정하세요. 아직 몸이 온전치 않으시잖아요. 아닙니다. 이걸 알려야만 해요. 한철수 그자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바로 그 순간 복도에서 기이한 발소리가 들려왔죠. 검은 정장을 입은 사내들이 병원에 나타난 겁니다. 이정훈이 직접 온 것이었습니다. 박서영의 병실이 어딘가? 간호사가 당황한 채 대답했죠. 그렇대. 지금은 면회 시간이 아닙니다만 긴급한 용무다. 이정훈의 눈빛은 얼음장 같았죠. 바로 그때 태민과 지우 역시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태민은 복도를,
복도를 가로지르는 불길한 그림자들을 발견했어요. 지우야, 잠시만. 태민의 육감이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죠. 끔찍한 사건이 임박했음을 예감했습니다. 서영이 눈을 떴지만 진정한 시련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죠. 한성그룹의 최후의 발악이 그의 가장 소중한 이들을 정조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태민은 검은 양복의 사내들을 복도에서 마주친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들의 행보가 예사롭지 않았죠. 지우야, 여기서 잠시만 기다리고 있어. 왜요? 아빠? 아빠가 먼저 살펴보고 올게. 태민은 지우를 간호사실 가까이에 남겨두고 발소리를 죽이며 복도를 나아갔습니다. 심장은 세차게 요동쳤죠. 사내들이 서영의 병실 호수를 확인하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선두에는 이정훈이 서 있었죠. 역시 한성그룹 놈들이었어. 태민의 주먹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서영의 병실 앞에 다다른 이정훈이 문고리를 잡았죠. 서영은 침상에 몸을 기댄 채 앉아 있었습니다. 누구시죠? 서영이 잔뜩 경계하며 물었습니다. 이정훈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박서영 기자님이 맞으시군요. 오늘 아주 멋진 쇼를 연출하셨더군요. 한성그룹 사람이었군요. 서영은 태연하게 응수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손은 남몰래 비상벨로 향하고 있었죠. 헛수고는 그만하시죠. 소용없습니다. 이정훈이 서영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복도에서 이 모든 걸 지켜보던 태민은 망설임 없이 움직였습니다. 휴대폰으로 재빨리 112에 신고하며 병실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여보세요. 서울대병원입니다. 환자가 위급합니다. 제발 빨리 와주세요. 동시에 지우에게 짧은 문자를 남겼습니다. 지우야, 간호사실에서 절대 움직이지 마. 아빠가 엄마 꼭 데리고 갈게. 태민의 손끝은 떨리고 있었지만 오직 서영을 구해야 한다는 일념뿐이었습니다. 한철수 회장께서 뭘 하시던가요? 이정훈이 서영에게 한 걸음 더 위협적으로 다가섰습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고 전하라더군요. 당신들이 날 해치려 했다는 사실은 이미 세상에 다 밝혔어요. 이제 와선 너무 늦었죠. 서영이 의연하게 대꾸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태민과 지우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했죠. 그래서 더 확실하게 마무리해야 하는 겁니다. 바로 그 순간 이정훈이 주사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당장 그만둬! 태민이 병실 문을 거칠게 박차고 들어섰습니다. 이정훈과 부하들이 화들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김태민, 서영에게서 그 손 치워. 태민의 분노에 찬 목소리가 복도를 가득 메웠습니다. 간호사와 의료진이 소란에 이끌려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태민아, 서영은 10년 만에 마주한 태민의 모습에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간호사실에서 기다리던 지우는 아빠의 문자를 받았지만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에게 위험이 닥쳤음을 직감했기 때문이죠. 간호사, 언니, 저기 나쁜 아저씨들이 우리 엄마를 힘들게 해요. 지우가 병실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네? 간호사가 복도 너머를 보니 정말 수상한 자들이 서영의 병실로 향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빨리 보안팀 좀 불러주세요. 지우의 외침에 간호사가 황급히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태민이 이정훈에게 달려들자 부하들까지 합세했습니다. 비좁은 병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죠. 서영아, 일어설 수 있겠어? 태민이 서영을 향해 외쳤습니다. 응, 괜찮아. 서영은 힘겹게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몸이 온전치 않았지만 움직이는 건 가능했습니다. 우리 지우는 안전한 곳에 있으니 걱정하지 마. 태민이 이정훈의 주먹을 피하며 말하는 찰나
병실 문 앞에 지우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아이 곁에는 간호사와 보안 요원들이 함께였죠. 저 사람들이에요. 우리 엄마를 해치려는 악당들이요. 지우의 절박한 외침에 보안 요원들이 즉시 병실로 들이닥쳤습니다. 움직이지 마. 모두 손들어. 소란이 가라앉자 서영의 눈에 비로소 지우가 들어왔습니다. 지우야, 엄마. 지우는 서영의 품으로 달려가 안겼어요. 10년이란 세월을 넘어선 진정한 가족의 재회였습니다. 엄마, 정말 보고 싶었어요. 우리 지우, 이렇게 컸구나. 혼자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니? 서영은 지우를 품에 꼭 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태민도 다가와 그 둘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태민의 가슴 역시 벅차올랐습니다. 태민아, 정말 고마워. 지우를 지켜줘서. 서영이 그를 보며 말했죠. 미안하다, 서영아. 10년 동안 까맣게 몰랐어. 지우가 내 딸이란 사실을. 괜찮아. 중요한 건 지금 우리가 다시 함께라는 거니까. 서영의 말에 태민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우리 이제 정말 가족이에요? 지우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묻자 태민이 답했죠. 그럼 우리는 진짜 가족이야. 태민이 지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해줬습니다. 곧이어 병원에 경찰들이 도착했죠. 그들 중엔 김정우 검사도 있었습니다. 이정훈 및 한성그룹 일당을 현행범으로 체포한다. 수갑이 채워지자 이정훈이 발악하듯 소리쳤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야. 한철수 회장은 절대 포기 안 해. 하지만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기자회견 이후 수사당국은 한성그룹 본사를 이미 샅샅이 압수수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시각 한성그룹 본사에서는 한철수 회장이 도주를 꾀하고 있었죠. 회장님, 서둘러 뒤쪽 출구로 피하세요. 비서가 다급히 외쳤지만 이미 모든 출입구는 막힌 상태였습니다. 한철수, 횡령 및 살인 교사 혐의로 당신을 체포한다. 검찰 수사관들이 그의 사무실로 들이닥쳤습니다. 결국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한철수는 체념한 얼굴로 묵묵히 수갑을 찼습니다. 한편 병실에는 세 가족이 함께 있었죠. 서영은 아직 온전히 회복된 건 아니었지만 의식을 되찾은 것만으로도 기적이었습니다. 지우야, 엄마가 없는 동안 얼마나 힘들었니? 서영은 지우의 손을 꼭 잡으며 애틋하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이젠 아빠도 옆에 있고 엄마도 깨어나셨잖아요. 지우의 밝은 대답에 태민과 서영은 안도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태민아, 정말 고마워. 나 없는 동안 지우를 지켜줘서. 아니, 고마워해야 할 사람은 바로 나야. 서영아, 네가 목숨 걸고 모은 그 증거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어.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태민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10년의 공백을 어떻게 채워야 할지 막막했기 때문이죠. 천천히 하면 돼요. 우리에겐 이제 시간이 있잖아요. 서영의 말에 태민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맞아요. 우리 가족은 이제부터가 시작이에요. 지우가 두 사람의 손을 맞잡으며 환하게 말했죠.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어요. 길었던 하루의 끝에서 새로운 희망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한성 일가의 지독한 악몽은 끝났고 이제 비로소 진정한 가족의 새로운 삶이 기다렸어요. 태민은 이제 성공만을 향해 달리던 과거의 그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가족을 아끼고 지켜내는 든든한 아버지였죠. 서영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한때는 정의의 목숨까지 걸었지만 이젠 딸과 나눌 소소한 행복이 더 귀중했습니다. 그리고 지우는 더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엄마 아빠가
곁에 있는 온전한 가족이 되었으니까요. 병실의 좁은 공간이었지만 세 식구에겐 세상 가장 아늑한 보금자리였어요. 한 달이 지나 서영은 기적처럼 회복하여 퇴원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병실은 지우의 그림과 태민의 꽃들로 가득 채워졌죠. 엄마, 우리 정말 집에 가는 거예요? 지우가 반짝이는 눈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의 진짜 집으로 돌아가자. 서영이 환하게 웃으며 답했어요. 의료진조차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회복세가 의학적으로 설명이 불가할 만큼 빨랐기 때문이죠. 가족의 사랑이 명약이라더니 그 말이 딱 맞나 봅니다. 담당 의사가 미소와 함께 말했습니다. 태민이 운전대를 잡은 차 안에 세 식구가 나란히 앉았습니다. 무려 10년 만에 처음으로 함께하는 진정한 가족 나들이었죠. 어디부터 가볼까? 서영아, 특별히 가고 싶은 데 있어? 태민이 룸미러로 서영을 바라보며 다정히 물었습니다. 우리 셋이 함께할 보금자리를 보러 가면 어때? 서영의 말에 지우가 손뼉을 쳤습니다. 와, 정말요? 우리만의 집이요. 그럼 우린 이제 진짜 한 가족이네요. 태민의 목소리에 온기가 가득 묻어났습니다. 새로 구한 아파트에서 짐을 풀며 서영과 태민은 비로소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지우는 제 방을 꾸미느라 여념이 없었죠. 서영아, 그때 왜 내게 말 안 했어? 우리 지우 가졌다는 거. 태민이 어렵게 입을 뗐습니다. 10년간 가슴에 묻어두었던 질문이었죠. 서영이 잠시 머뭇거리다 말했습니다. 말하고 싶었어. 정말 간절히 말하고 싶었어. 하지만 당신이 그때 얼마나 정신없었는지 알았으니까. 태민 씨, 당신 꿈이 성공하는 거라고 했잖아. 내가 아이 소식을 전하면 당신의 꿈에 짐이 될까봐. 서영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두려웠어. 당신이 나와 아이 때문에 꿈을 접을까봐. 그리고 언젠가 그걸 후회하게 될까봐. 태민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서영이 홀로 감내했을 시간의 무게가 느껴져 숨이 막혔습니다. 바보같이 그런 걸 혼자 끙끙 앓았어. 나한텐 네가 세상 가장 소중한 사람이었는데 정말이야.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성공 같은 건 너와 지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어. 10년이나 늦게 깨달아버렸지만. 태민이 서영의 손을 힘주어 잡았습니다. 바로 그때 지우가 거실로 나와 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빠, 엄마, 두 사람 왜 울어요? 아니야, 우는 거 아니야. 서영이 황급히 눈가를 훔치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슬퍼서 우는 거 아니고 기뻐서 우는 눈물이잖아요. 지우의 말에 태민과 서영은 순간 놀랐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았어? 엄마가 전에 말해줬어요. 너무 좋아서 흘리는 눈물도 있다고요. 지금 두 사람이 그런 거죠. 9살 아이의 현명한 말에 두 어른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며칠 뒤 태민이 회사로 향했을 때 뜻밖의 변화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성그룹 사태 이후 오히려 더 많은 투자 제안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축하드립니다. 새 투자 제안이 여러 곳에서 왔어요. 부장이 환한 얼굴로 보고를 올렸습니다. 정의를 위해 싸운 기업이란 이미지가 주효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가? 태민은 의외의 결과였어요. 회사가 무너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큰 성장의 기회가 생긴 것이었죠. 하지만 이제 태민의 우선순위는 명확히 달랐습니다. 앞으로 우리 회사의 방향을 바꾸려고 합니다. 태민이 임원회의에서 선언했습니다. 어떻게 바꾸시려는 겁니까? 단순히 이익만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사회에 기여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겁니다. 태민의 새로운 비전에 직원들은 뜨겁게 환호했어요. 한성그룹 사태를 겪으며 모두의 가치관이 달라졌기 때문이죠. 그리고 직원들의 가족 역시도 소중하게 여길 겁니다. 일과 가정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요. 한편 서영은 복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만난 동료 기자들은 복귀를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었죠. 서영아, 네가 한성그룹을 무너뜨린 거니까 이제야말로 언론계의 영웅이네. 최민준이 농담 섞인 진담으로 말했죠. 영웅은 무슨,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걸. 서영이 겸손히 대답했지만 내심 벅찬 마음을 감출 수 없었죠. 이제 어떤 기사를 쓸 생각이야? 희망을 주는 이야기들을 써보고 싶어. 절망적인 현실만 고발하는 게 아니라 지우는 새 학교로 전학을 갔죠. 처음엔 어색해했지만 금방 친구들을 사귀었습니다. 우리 지우, 학교 생활은 어때? 재밌어? 태민이 지우를 데리러 가서 다정하게 물었어요. 네, 친구들이 아빠를 영웅이라고 불러요. 영웅? 나쁜 사람들을 물리쳐준 아빠라고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지우의 그 말 한마디에 태민의 가슴이 온기로 가득 찼습니다. 딸이 자신을 자랑스러워한다는 것이 어떤 성공보다도 더 기뻤거든요. 어느 주말 저녁, 세 가족은 함께 저녁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서영이 요리를, 태민이 설거지를, 그리고 지우가 식탁을 차리는 모습이 무척이나 자연스러웠죠. 이런 평범함이 이토록 행복한 것일 줄은 몰랐어. 태민이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맞아. 예전엔 너무 바빠. 이런 시간을 가질 엄두도 못 냈었는데. 서영도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매일 이렇게 함께해요. 지우가 신나서 제안했어요.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서 TV를 보던 태민은 문득 과거를 떠올렸어요. 서영아, 내가 10년 전에는 정말 바보 같았구나. 왜냐고? 성공이 뭔지도 모르면서 성공하겠다고 발버둥 쳤으니까. 태민이 지우를 무릎 위에 앉히고 말했습니다. 바로 지금이 진짜 성공인 것 같아.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것 말이야. 아빠 말씀이 맞아요. 우리가 함께면 뭐든 할 수 있을 거예요. 지우의 말에 서영이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새로운 목표가 생겼어. 서영이 입을 열었어요. 뭔데? 정의를 실현하는 기자도 좋지만 우리 지우에게 좋은 엄마가 되어주는 것도 내 목표가 됐어. 엄마는 이미 세상 최고의 엄마예요. 지우가 서영을 꼭 껴안으며 말했어요. 그리고 태민 씨에게도 좋은 아내가 되어주고 싶어. 서영의 말에 태민은 잠시 멈칫했어요. 아내라니? 우리 결혼할까? 이제 정말로 가족이 되자. 태민은 잠시 멍해졌다가 그녀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박서영, 나와 결혼해 줄래요? 10년이나 늦었지만, 네. 서영이 환한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지우가 손뼉을 치며 환호했죠. 이제 정말 한 가족이네요. 그래. 이제 우린 정말 한 가족이야. 태민이 서영과 지우를 품에 안고 속삭였어요.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이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답게 느껴졌어요. 그날 밤 지우가 잠든 뒤 태민과 서영은 베란다에 나란히 앉아 이야기를 나눴죠. 정말 꿈만 같아. 이 모든 게. 태민이 서영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내가 깨어날 수 있을지 몰랐는데 앞으론 절대, 위험한 일은 절대 하지 마. 이제 우리가 있잖아. 알았어. 이제 무조건 가족이 먼저야. 두 사람은 반짝이는 밤하늘을 보며 함께할 미래를 그렸어요. 10년이란 공백과 아픈 상처는 모두 아물었고
이제야 비로소 새로운 시작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죠. 사랑과 용서, 그리고 가족이라는 가치를 깨달은 세 사람 앞에는 더 눈부신 내일이 펼쳐져 있었어요. 그리고 1년 후 따스한 봄날 아침, 널찍한 거실을 갖춘 새 집에서 세 식구가 오붓하게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죠. 식탁 위에는 서영이 정성껏 만든 계란말이와 태민이 준비한 신선한 샐러드, 그리고 지우가 직접 짠 오렌지 주스가 차려져 있었어요. 아빠, 오늘 회사에서 상 받으시는 거 맞죠? 지우가 토스트를 한 입 베어 물며 물었죠. 올해의 사회공헌 기업상이라고 하더라. 별거 아니야. 태민은 겸손하게 말하며 지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지만 마음속으론 무척 뿌듯했어요. 뭐가 별거 아니에요. 정말 자랑스러운데. 서영이 태민을 사랑스럽게 보며 미소 지었죠. 결혼 반지가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ITM 솔루션 사무실은 1년 전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였어요. 직원들의 얼굴엔 활기가 넘쳤고 사무실 한편엔 가족 친화기업 인증패가 걸려 있었답니다. 사장님, 오늘 시상식 준비는 모두 마쳤습니다. 부장이 환한 미소로 보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이 상은 제가 아닌 우리 모두가 함께 받는 겁니다. 태민의 말에 직원들은 박수갈채를 보냈어요. 회사의 분위기가 몰라보게 좋아진 덕분이었죠. 사장님이 변하시니 회사 전체가 바뀌더라고요. 한 신입사원이 말했죠. 가족이 생기시니 직원들도 진짜 가족처럼 여기시는 것 같아요. 한편 서영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새로운 기사 작성에 한창이었어요. 모니터에는 세상에 희망을 전하는 사람들 시리즈가 띄워져 있었죠. 이번 주 기사 반응은 좀 어때요? 동료 기자가 다가와 물었어요. 네, 아주 좋아요. 독자들 반응이 정말 폭발적이에요. 앞으로도 이렇게 긍정적인 기사를 계속 쓰고 싶어요. 서영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밝았죠. 예전처럼 어두운 사건만 굳는 대신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이들의 이야기를 쓰는 것이 훨씬 더 의미 있게 다가왔기 때문이죠. 한성그룹 사건을 겪고 나서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요. 맞아요. 이제 제게는 가족이 있으니 세상을 더 희망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지우는 새로 전학 간 학교에서 인기가 아주 많았어요. 친구들과 점심을 먹으며 웃음꽃을 피우고 있었죠. 지우야, 너희 아빠 진짜 멋지시더라. TV에서 봤어. 우리 아빠는 영웅이거든. 지우가 자랑스레 대답했어요. 내 엄마도 유명한 기자라면서? 우리 엄마는 좋은 사람들 이야기를 쓰셔. 그래서 많은 사람이 행복해진대. 친구들은 부러움이 가득한 눈으로 지우를 쳐다봤어요. 하지만 지우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님의 유명세가 아닌 다 함께 보내는 시간이었어요. 그날 저녁 세 식구가 다시 한자리에 모였어요. 태민이 시상식에서 받아온 트로피를 식탁 위에 올렸죠. 우와, 진짜 멋지다. 정말 예뻐요. 지우가 트로피를 쓰다듬으며 신기해했어요. 이 영광도 지우 덕분이란다. 네가 아빠한테 가장 소중한 걸 알려줬으니까. 태민의 말에 지우는 고개를 갸웃했죠. 갸웃했어요. 제가요? 언제요? 지우 덕에 아빠가 진짜 아빠가 됐지.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깨닫게 해줬어. 서영도 미소로 끄덕였죠. 맞다. 좋은 소식이 하나 더 있는데. 태민이 말을 이었어요. 뭔데요? 우리가 만든 교육 프로그램 전국 초등학교에 보급하기로 했어. 정말이에요? 너무 멋져요. 서영이 환호하며 박수를 쳤죠. 아이들 공부를 더 쉽게 도와주는 거래. 바로 지우 같은 친구들을 위한 거야. 태민이 지우를 보며 다정히 말했죠. 그의 사업 목표는 이제
단순한 이윤 추구를 넘어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었으니까요. 나도 새로 시작하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서영이 밝혔어요. 어떤 건데요? 바로 청소년 진로 멘토링 프로그램. 하나 만들려고 기자란 직업을 알려주면서 아이들 꿈을 찾아주는 거지.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이네요. 태민이 엄지를 세워 보였어요. 엄마, 그럼 저도 커서 기자할 수 있어요? 지우가 눈을 빛내며 물었죠. 어? 당연하지. 우리 지우는 뭐든지 될 수 있어요. 아빠처럼 회사도 세우고 엄마처럼 기자도 될래요. 지우의 말에 두 사람은 활짝 웃었죠. 우리 딸 욕심쟁이네. 그래도 전부 다 할 수 있어. 진짜요? 그럼 넌 특별한 아이니까. 태민이 지우를 자기 무릎에 앉히고 말했죠. 제가 왜요? 엄마랑 아빠를 이어준 소중한 천사잖아. 서영의 말에 지우는 쑥스러운 듯이 웃었답니다. 어느 주말 오후, 세 가족은 한강공원을 거닐었죠. 1년 전 태민과 지우가 처음 만났던 바로 그곳 근처였어요. 우리가 처음 만난 곳이 여기 맞지? 태민이 지우에게 물었죠. 네, 맞아요. 그땐 정말 무서웠어요. 그럼 지금은? 지금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요. 지우가 양팔을 활짝 펴며 외쳤어요. 주변 사람들이 흐뭇한 미소로 쳐다봤죠. 벤치에 앉아 강을 보던 서영이 말했죠. 정말 모든 게 기적 같아. 우리가 함께 있다는 사실이. 정말. 작년 이맘때는 꿈도 못 꿨는데 태민 역시 고개를 끄덕였죠. 한성그룹 악당들 때문에 고생했지만 덕분에 우리가 만났네요. 지우의 말에 두 사람은 놀랐습니다. 우리 지우 아주 철학적이네. 어쩌면 우린 어떻게든 만날 운명이었을지도. 앞으로는 뭘 하고 싶어요? 태민이 서영을 보며 물었죠. 우리 지우가 다 자랄 때까지 좋은 엄마로 있고 싶어. 또 사회에 힘이 되는 기사도 계속 쓸 거야. 당신은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는 걸. 좋은 아빠이자 사회적 책임까지 다하면서. 서영의 칭찬에 태민은 미소가 번졌죠. 저도 엄마 아빠처럼 멋진 어른이 될래요. 되고 싶어요. 지우가 또렷하게 말했죠. 어느덧 해가 기울었고 한강 위로 붉은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었어요. 왜요? 우리 가족의 가장 행복한 순간이잖아. 맞아요. 우리 가족의 방과후 포로케 모시는 이 감정을 영원히 간직해요. 서영도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죠. 지우가 기념사진을 찍자고 제안했어요. 마침 지나가던 행인 덕분에 세 사람은 사진을 남길 수 있었죠. 노을 지는 하늘 아래 완벽한 가족의 모습이었어요. 집으로 향하는 차 안, 지우는 곤히 잠이 들었죠. 태민과 서영은 나지막이 이야기를 속삭였습니다. 정말 행복하네. 나도 10년을 멀리 돌아온 기분이지만 결국 우리의 자리는 여기였나 봐. 태민이 말했어요. 서영은 잔잔한 미소로 화답했죠. 그래요. 모든 일에는 저마다의 이유가 있나 봐요. 지우 덕분에 우리가 한층 더 성숙한 어른이 된 것 같고요. 정말 부모가 되어 보니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 집에 도착한 두 사람은 지우를 침대에 조심히 눕히고 거실로 나와 따뜻한 차 한 잔으로 하루를 정리했어요. 오늘도 정말 완벽한 날이었어. 내일은 분명 더 좋을 거야. 어떻게 그렇게 확신해? 우리가 이렇게 함께 있잖아. 태민과 서영은 손을 잡은 채 나란히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빛나고 있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이 작은 보금자리가 세상 그 무엇보다 아름다운 공간이었죠. 10년이라는 긴 시간을 돌아 마주한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성공이나 명예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비로소 깨달았어요.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하는 소박한 일상이야말로 가장 큰 선물임을 이제야 알게 된 거죠. 지우의 방에서 새근새근 들려오는 숨소리, 서로를 향한 온기 가득한 눈빛, 그리고 앞으로 채워나갈 무수한 추억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새 식구의 새로운 삶이 비로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 어떠셨나요? 즐겁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그리고 바로 지금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함께하고 계신지 댓글로 여러분의 소식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삶 속 이야기도 무척 궁금하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가정에 늘 온화한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오늘 하루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